이롬 셀푸드 생식 55를 들어보셨나요? 코마트한 장미나 건강마을에서는 이롬 셀푸드 생식을 팔고 있습니다. 생식은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는 분, 암, 당뇨, 콜레스테롤,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을 원하는 분, 스트레스 받으신 분, 자자 따라합시다. 비실비실한 분들, 비만인 분들 3번만 따라하세요. 이롬 생식, 이롬 생식, 이롬 생식. 코마트 안의 건강마을 장리나 건강마을. 리나리나 장리나. 자동차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고조 그 아름다움을 정비할 뿐입니다. 가장 위대한 정비소는 크리스 오토바디입니다. 수령님마저도 만족시킨 목숨 건 자동차 바디 크리스 오토바디. 백인호의 쾌변 뉴스. 로컬 뉴스입니다. 두 전직 한인 회장이 각각 소유주로 있는 달라스 한인타운의 두 상가 사이에 갑작스럽게 철제 담장이 설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인 뉴스코리아에 의하면 문제의 철제 담장은 신촌 식품이 위치한 해리하인즈 블루버드 동쪽 샤퍼스 앨리라는 상가와 바로 옆 상가인 인터내셔널 플라자 사이에 설치된 것인데요. 이 지역은 두 곳의 한인 식당과 다수의 한인 홀세일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그동안 두 쇼핑센터 사이에는 차량이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통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이 통로에 갑작스럽게 철제 말뚝이 박혔고 다음날인 15일에는 철제 담장까지 설치돼 차량 통행은 물론 도보 통행까지 불가능해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쇼핑센터는 원래 담장으로 분리돼 있었지만 두 소유주들이 10수년 전 이곳에 통로를 뚫기로 계약을 맺고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몇 년 전 돈을 지불한 소유주 측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그 돈을 돌려받았다는 전원입니다. 여기 가봤어. 나도 갔지. 우리 같이 갔지. 응. 우리 여기 또 우리 또 그 확인하잖아요. 예, 우리 확인했습니다. 예, 여기 그 신촌하고 그 옆에. 뭐 걔는 무슨 플라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네. 그냥 신촌이랑 네. 저기 그 옆에. KTN 사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완전 명소됐어요. 아 그래 거기 관광 명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목함지뢰가 설치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방송을 한다. 뭐 예, 뭐 대신촌 방송 뭐 이런 거 한다는 얘기까지 정말? 뻥이지. 아니 근데 맨 처음에 그 얘기가 있었거든. 왼쪽으로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촌 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대고 걸어갑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진 씨랑 같이. 꽁꽁 싸맸더라고. 아이고, 사람이 못 사람도 지나가. 못 지나가요. 그래서, 작은 개나 한 마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촘촘하게 하셨구나. 그냥 여기는 벽이다. 와, 아이고. 이거 북한 괴뢰도당도 못 들어올 것 같은 어떤 38선이 거기에 쳐 있더라고요. 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알고 보니까 이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 20년에 한이 서려 있어. 올드보이더라고. 그래요? 올드보이. 아우, 이날만 그거야. 기다렸어. 그날만 기다린 거야. 8월 15일만 기다렸어. 내가 8월 15일만 되면 말뚝을 받겠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차라리 그냥 시멘트로 다 발라버렸을 텐데 벽을 만들어서 아예 안 보이게. 그 돈보단 그게 싼 거겠지. 싸서. 그것도 또 마음이 그리고, 아프네. 그리고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아. 철제 어떤 뭐 장벽 같은 느낌? 어. 예. 어떤 장벽을 베를린 장벽. 아니면 38선 이런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근래 보기 드물게 유치한 뉴스였다. 사실 웃겨도 이렇게 웃길 수가 없구나. 근데 이거. 이게 그러니까 그 벽을 친 쪽에서는 자 이제 너네 엿 먹어봐 이런 건데 사실 또 저쪽으로 이미 또 다 귀를 뚫어놨대.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나가서 어떡해요? 모르게 그냥 했었어야 되는데. 뭐 나가면 어때? 어떻게 모르게 아, 벽을 그래요? 쳤는데. 쳐서. 무슨 전기로 지지는 거 이런 걸 했으면 몰라도 아유. 벽을 뭐 뻔히 보이게 보이긴 쳤는데. 해서 어쩔 수 없네. 아유. 그래도
이런 분들이 뭐 한인 회장도 하고 그러셨대요. 예예 아, 그래요? 예. 두 분 다 양쪽 다. 어이구, 예, 아이고. 양쪽 전 한인 회장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어. 두 분이 예, 유권자 투표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유권자 투표 할 겁니다. 예, 한번 보시죠. 어떤 분들이 되고 어떤 분들이 하는지 저는 달라스 하는 한은 계속해서 지켜보려고 그러려고 해요. 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다운타운의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에서 열린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경선 후보자는 이민자를 향한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위한 쓰레기장이 되고 있고 역겨운 일이 미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날 트럼프는 이민자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유세를 반대하는 시위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날 유세장 밖에 운집한 시위대들은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 건국된 나라라는 피켓을 들며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보는 트럼프는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T에 재직 중인 교수가 학기 첫 클래스 수업 계획표에 수업 중 전화하기 금지 그리고 God bless you 금지라고 명시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번져 교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텍사스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종교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해당하는 것인데 God bless you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각양각색 자유의 홍수 속에 작아지는 종교의 자유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의임을 공개한 에릭 패닝 육군 차관 대행을 차기 육군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패닝이 앞으로 상원 인준을 통과해 공식으로 임명될 경우 미국 최초의 공개적 개의 육군 장관이 되는 것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패닝 지명은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의 하나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소 LGBT 보호 정책을 역설해왔으며 특히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LGBT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래도 돼요? 근데 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대에서 게이가 있어도 돼요? 다들 너무 위험해지는 거. 위험하지. 그죠? 나 그래서 그- 그 안에서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이 사람이 그러면은 숙소를 여자랑 써? 어떻게 할 거야? 조금 희한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을 위한 화장실 따로 만들어? 숙소는 다르지 진짜. 그럼요. 다르지. 완전 막사가 다르지. 다르니까. 그리고 남자들 있는 막사는 화장실 하나잖아. 그렇지. 그 사람들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땡큐. 맞아. 마치 우리가 여성들만 있는 어떤 집단에 혼자 홀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멍하니 아 그런 느낌이네. 너무 좋지 않아? 찬스가 너무 많은 거야. 아니 2층 침대 쓴다면서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2층에 있던 선임이 없어져 1층에 같이 자고 있고 막 이럴 가능성도 많겠네요. 그러니까 군기가 물러나질 수 있잖아요. 물론해질 가능성이 높지. 거기는 다 군기 그게 생명인데. 세계 소식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60대 여성 작가가 50년 뒤 부활을 꿈꾸며 인체 냉동 시술을 받았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충칭 만보는 췌장암을 앓던 유명 작가인 61살의 두홍이 지난 5월 30일 췌장암으로 숨진 직후 냉동 시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두홍이 숨을 거두자 미국에서 온 의사 2명의 주도로 체내 응고 방지제와 항균 약물이 투여되고 혈액순환과 세포 조직이 살아있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얼음관에 넣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영하 196도로 설계된 특수 용기에 두씨의 머리를 따로 보관해 50년 뒤 지금보다 발달한 과학기술로 두씨의 뇌를 해동한 뒤 신체와 결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데. 일단 목을 자른 거잖아. 그냥. 그렇지. 아우, 잘라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그 나중에 문제해서 다시 지 몸하고 결합이 안 되면 다른 몸이랑 결합해. 에이, 지 몸이랑 결합하면 다시 태어나자마자 60인데 그래도 그럼 누구 다른 사람 몸? 다른 사람 몸이랑 해야지. 좋긴 좋겠다. 그럼 뭐 그러면. 무슨 서커스처럼 잘랐다가 다시 붙인다고? 목이랑 하긴 그럼 몸뚱이를? 자를 이유가 없긴 없겠네. 그럼 좀 젊은 몸이랑 붙겠지. 젊은 몸? 그 뇌만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야? 죽이네. 아 근데 인생이 유한해서 아름다운데 그럼 계속 이렇게까지 살고 그럼 싶나? 계속 죽을 때마다 목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엄마. 몸이랑 빡빡 붙이면 되겠네. 계속. 돈 많으면. 도킹을 하는 거지 도킹. 돈만 많으면 되네. 안 될 거야. 이게 가능할까, 진짜? 안 될 거야. 문제는 그 신체를 기증한 사람의 그 정보도 안 나와 있고 이거를 시술하는 그 병원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분이 그랬어요. 중국 기술을 너무 높이 봤어. 아니 근데 지금 아니야. 중국 기술을 너무 높이 본 거야. 아니 뉴스에서 보면 미국에서 온 의사야.
미국에서 온 의사 2명. 그러니까 돈 많아서 긴급 미국 파견을 의사 불렀겠지 뭐. 그렇지. 그렇지. 이 의사도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의사라고 아이 했어요. 몰라. 우리 50년 뒤에 나 안 살아 있을 거니까. 살고 싶지 50년 않아 뒤에 그렇게까지. 아, 50년 그러네. 뒤에 살겠지. 에이, 잘하면 살지도 못 살아. 모르지. 나 힘들다. 이빨 나 지금도 오늘- 이가 안 나 돼요, 오늘 저분. 이빨을 크라운하러 갔더니 크라운을 못 한대. 이빨이 안 좋아서. 근데 지금 또 말 쌌다. 이빨 어떡하냐. 나 짠해. 공연할 때도 이렇게 이빨 세서 할 텐데. 어쩔 수 없지 쓰러지진 뭐. 않으면 다행이에요. 틀리. 하긴 뭐 늙었다 어쩔 수 없다. 에이, 어쩔 수 없어. 에이. 한국 소식입니다. 꾹꾹이로 순댓국 투고하러 가면 늘 우리 오빠는 소식이 없어요. 순댓국만 투고하러 갔다가 나 몰래 다른 걸 먹고 오나 봐요. 항상 이빨엔 김과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요. 김밥과 떡볶이까지 먹고 오는 것 같아요. 오빠, 모든 걸 용서할게.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 왜 숨어서 먹니?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거랑 그 돈가스까지 올 때 꼭 사다 줘. 플레이노 H마트 푸드코트의 꾹꾹이는 플레이노 대표 분식점입니다. 꾹꾹꾹꾹 꾹꾹이. 부동산 와우 기분 좋아요 와우 부동산 오늘 빌딩 샀어요 와우 부동산 와우 기분 좋아요 와우 부동산 오늘 가게 샀어요 와우 부동산 나는 대박 날 거야 와우 부동산 와우 와우 부동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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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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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779-4000 214-779-4000 선녀와 나무꾼. 응? 선녀가 목욕 중이네. 옷 훔쳐가야지. 내 옷 어디 갔어? 혹시 나무하던 오빠가 가져갔어요? 나무꾼 오빠 얼른 줘요. 올라갈 시간 됐어요. 옷 멋져. 나랑 결혼해야 해. 왜 이래 오빠? 전 여기서 결혼할 생각 없어요. 파티 앤 페이버스가 결혼 준비해줄 텐데. 그래? 파티 앤 페이버스? 결혼 플랜은 파티 앤 페이버스. 오빠 하지만 아기가 나오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해요. 돌잔치도 파티 앤 페이버스에서 할 건데. 그래? 돌잔치도? 예쁜 아기 돌잔치도 파티 앤 페이버스. 한국 소식입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위협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자살 행위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핵 공포증에 걸린 약자의 허장성세라며 자살이란 말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에 해당하는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미 본토와 태평양, 남조선의 미군 기지들은 이미 우리의 첫 번째 타격 목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틱 장애를 고쳐주겠다며 장애가 있는 제자를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틱 장애를 고쳐주겠다며 A씨 어머니의 동의 아래 정신지체 장애 3급인 25살 A씨와 합숙에 들어갔었고 틱 장애 증세를 보일 때마다 구타해 결국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4년 6개월밖에 안 살아요? 일단 그도 그렇고 뭐 한국 교육자셨잖아요. 한국 법 원래 좀 그렇고 이제 그걸 떠나서 진짜 부모도 대단하다. 부모의 동의라는 거는 부모 부모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태권도장 관장은 4년, 부모는 40년. 아니 그렇잖아. 때려잡으라는 거 뻔히 알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잡겠다고 보낸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어떤 뭐 상담을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태권도 관장이. 그래도 틱장애를 고쳐주겠다고 태권도 정신이 있으니까 뭔가 솔직히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그런 건 지푸라기라도 잡고 그래서 싶었던 당연히 심정이 마음이 있죠. 근데 때려잡는 게 알고 보냈을 거예요. 그게 동의를 했다는 거는. 근데 말을 열리 잘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 그렇지. 과장같이. 스승이었다고 하니까 말 이럴 엄청 줄 잘해가지고. 몰랐겠지. 태극이 뭔지 아냐고. 그렇죠. 그렇지. 음양의 음양의 조합과 그거다. 빨강과 파랑. 그 어떤 이게 그 태극 문양의 어떤 그거. 타격을 받을 때 어우, 또 사람 그렇지. 때려 죽여. 우주의 기가 머리와 정수리 그렇게 스커트를 잘하세요? 돌면서 이렇게 그 들어갔는데 틱 독이 빠진다고. 그렇지. 틱이 나오는 순간 탁 이때 타격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그래서 아. 틱, 택, 토. 틱톡 sorry.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넘어갈 수 있다. 어쨌든 뭐 나쁜 우리나라 법이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충격적이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킹캉 강정호가 불의의 부상으로 메이저리그 첫 해를 완주하지 못하고 마감하게 됐습니다. 강정호는 이날 홈 경기로 펼쳐진 지구 라이벌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4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1회 초 수비 때 병살 플레이를 완성하려다 왼쪽 무릎을 다친 것인데요. 컵스의 1루주자 크리스 코글란이
강정호가 1루에 제대로 던질 수 없도록 거친 슬라이딩을 하는 과정에서 코글란의 오른쪽 다리가 강정호의 왼쪽 무릎을 강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는 왼쪽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및 반혈판 파열, 정강이뼈 골절로 인해 엘러게니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재활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피츠버그 구단은 코글란의 슬라이딩이 룰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면서 코글란의 슬라이딩에 대해 더러운 플레이라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더러운 플레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는 백인우 씨가 더러운 플레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네. 전혀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얘기네 그러면. 네, 뭐 굉장히 개인적인 저는 그거네.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몇 번 돌려보고 계속 막 파즈시키고 보고 이랬는데 더러운 플레이였어요? 아주 더러운 플레이였어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론 슬라이딩을 그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발을 그렇게 무릎까지 올리는 건 확실하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거거든요. 에이, 근데 엄청나게 많이 하지. 솔직히 그 네. 2루수에서 그 더블 플레이 할 때 점프하는 거 보면은 다들 무릎 그 정도 올라가. 아니 저는 되게 심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어떤 감정을 제가 좀 느꼈냐면 강정호가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서 영어 조금 부족한 한국인 문화적으로 이곳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것보다 좀 더 오버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만약에 지터가 당했어도 이랬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만약에 지터가 당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정당하냐 아니냐 이게 진짜 더티한 그렇죠. 플레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백인 스타가 당했으면은 아 이거는 규제해야 된다. 앞으로 그 더블 플레이 그 우려돼 가지고 하는 위험한 플레이는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 강정호가 당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 거의 전국구 스타였죠. 그 월드 시리즈 MVP까지 받았던 버스터 포즈라고 그 샌프란시스코 포수예요. 네. 포수니까 상당히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홈 쇄도를 할 때 이제 뇌진탕 그거에 대한 위험이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버스터 포즈가 그랬어요. 그래서 시즌 아웃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홈에 할 때는 경합일 때는 이제 그 주자가 포수한테 대시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할 수 있어요. 법을 바꿨나? 네, 법을 바꿨죠. 그럼 왜안 강정호 바꿨죠? 그걸 심하게 받으면 법 근데 바꿔. 법 바꾸는 되겠네. 개정의 목소리가 0.1%도 안 올라오고 있죠. 한국에서만 막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제프 베니스터 텍사스 레인저스 감독은 상대가 왼손 선발을 내세워도 추신수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 추신수의 좌투수 상대 타율이 1할 2푼 8리로 떨어지자 감독은 추신수에게 지독한 플래툰 시스템을 적용했었는데요. 가끔 상대하는 왼손 투수가 더 낯설어 보이고 결국 좌투수 상대 타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돌입하면서 추신수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추신수는 현재 후반기 타율 3할 4푼 9리에 좌투수 상대 3할 3푼 8리의 고타율을 기록 중입니다. 지구 1위를 유지하며 포스트 시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팀 텍사스 레인저스와 추신수. 이제 베니스터 감독도 텍사스 홈팬들도 좌투수를 만난 추신수에게 안타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풋볼이 정작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뇌 손상을 안겨준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의학 발전을 위해 자신의 뇌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한 전직 풋볼 선수들이 사망한 이후 이뤄진 것인데요. 이들 대부분은 생전에 만성 외상성 뇌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격 위치의 선수들은 뇌장애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실제로 풋볼 선수들이 헬멧을 썼다 하더라도 이들이 충돌할 때 강도는 교통사고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면 먹으러 갔던 짜장면 한 그릇. 그릇에 푸짐하게 담긴 짜장면에 마냥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이삿짐 나르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땀 흘리며 먹었던 그리움의 맛. 동네마다 하나쯤 있었던 그 이름 북경반점. 한국의 중화요리 맛으로 추억을 찾으세요. 새로 생긴 북경반점은 캐롤턴 H마트 타운 내에 있습니다. 북경반점. 어디 보자. 아버지 뭐 하세요? 내가 통기타랑 마이크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냥 기타 센터에서 살까 보다. 잠깐만요 아버지. 투맨뮤직에서 사세요. 거기가 제일 싸요. 어디라고? 아 짜증나. 왜? 핸드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넌 괜찮냐? 난 남편이랑 나랑 시부모님이랑 도련님까지 내가 내는데? 아이고 열려 나셨어. 그게 다 얼마인데 네가 시부모님의 도련님까지 내줘. 100불 내는데? 에? 한 달에 100불 내면 5명 있어. 100불에 5명? 그래, 100불에 5명. 히든 컨트랙도 텍스도 없습니다. 애누리 없이 100불이면 5명이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라인당 2.5기가 데이터를 쓰실 수 있습니다. 루이스빌 크리켓 469-289-7973 크리켓. 자, 오늘도 이창하의 쌍남자. 쌍. 쌍남자 쌍?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걸로 저희들을 상담해 주실? 네, 오늘 계속 이어가지고 우리 외국에서 살아남기 4단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간략하게 해드리면 처음에는 허니문 스테이지가 있었고요. 네. 다 신기하게 보기 좋고 두 번째가 이제 디프레스 스테이지. 그다음에 이제 남편의 콩깍지 보이는 것처럼 미국에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미국에 이제 문화 충격을 받는 그런 식이죠. 근데 백인호 씨는 계속 하니문 스테이지라는 거. 네. 그래서 디프레스드 스테이지가 다른 말로 하면 뭐 컬처 샥 스테이지라고도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컬처럴 샥.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할 얘기가 리커버리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목이 좋네요. 리커버리. 이제 리커버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이 리커버리지 처음에 그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래로 떨어지는 곡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상승을 처음에 허니문을 했다가 이제 문화 충격을 받아서 쭉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리커버리를 하려면은 보통 어디까지 가야지 리커버리를 합니까? 바닥까지. 바닥을 쳐야 되죠. 그렇구나. 예, 결국은 이제 디프레스드 스테이지, 컬처 샥은 떨어지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커버리는 바닥을 치면서부터 올라가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컬처 샥 아니면 디프레스드 스테이지에 조금 이어지는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맞물어 가지고 다음번에 있는 어떤 적응 단계,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하는 그 단계까지 또 맞물려서 가는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입니다. 참 외람되지만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살구빛 같아요. 외람되나요 상당히. 저는 내 전문 용어인데 왜 따라하지? 저는 피부도 그렇지만 외람되지만 왼쪽에 있는 남자들 둘이 가슴털이 자꾸 위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자꾸 그걸 보게 돼요. 저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저분 양쪽에 유진 씨랑 그 이창하 씨랑 이렇게 있는데 둘 다 가슴털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속 보이네요. 아니, 저는 뱉고 있는데 이렇게 살구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어저께 얼굴빛이 살구 같죠? 살구의 이 약간 그 살구의 털난 것까지. 외람된 이야기는 이제 그만. 죄송합니다. 리커버리. 네. 칭찬이니까 일단. 아니, 꼬리를 물고 갈까요? 아니면 살짝 빠질까요? 뭐. 알았어. 그만하세요. 그만하는 걸로. 네. 올 때 세수를 하고 와서 살구빛이고. 네. 그래서 리커버리 스테이지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디프레스트에 이제 막 우리 미국에 살면서 힘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어가지고 이제 바닥을 쳐야 됩니다. 일단은 바닥을 쳐야 되는데 주로 이 스테이지에서 이제 회자되는 주로 이제 얘기되는 말들이 보면은 어떤 일이나 문화적 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뭐 선진 문명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제 다른 문화에 왔는데 그 문화에 적응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적응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다시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뒤로 가는 거죠. 이제 한국적인 문화로 다시 돌아가려는 문화 지체 현상. 문화 지체 현상, 문화적 퇴행 현상, 그러니까 리그레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게 말하면 이런데 예를 들어드리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 딱 왔는데 이제 미국 친구들 사귀고 동네에서 아파트 친구들 만나고 저기서 파티하면 가서 하이 하면서 이제 파티 그냥 서스름 없이 참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가는 건데 이제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 봐도 이렇게 조금 두렵고 떨리고 살짝 피해가고 주눅 들고, 주눅 들고 옆에서 막 크게 웃고 해도 살짝 이제 못 들은 척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1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뭐 중간에서 만나고 2시간 떨어져 있는 짜장면 먹으러 가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역적응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커버리이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 안에 2달 안에 이런 것보다는 진짜 아직까지도 뭐 10년, 20년 동안 리커버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미국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렇게 백인 며느리. 백인들 이제 내가 백인이랑 같이 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도 이제 안 하게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여기 한국인지 미국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근데 달라스 오면서 제가 또 미국 교회를 나가면서 이젠 드디어 미국에 왔다. 난 이제 미국 생활을 하는 거야. 교회에 딱 가니까 다 미국 그렇죠. 사람. 물론 백인은 아닙니다. 흑인입니다. 뭐 제 꿈하고 살짝 거리는 있지만 많이 있네요. 그래도 뭐 흑인 좋아. 일단 영어니까. 근데 설레임과 기쁨도 잠시 1년뿐. 그 다음부터 교인들을 만나면 도망가고 부스 안으로 뒤에 숨고. 숨어 있고 드럼 부스 안으로 팍 들어가서 한 마디도 섞지 않고 교회 갔다가 싹 빠져나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뭐죠 또 그 구역 예배 같은 걸 하거든요. 와, 안 나간 지 벌써 이제 2, 3년 됐네. 진짜. 이제 목사님 계속 오라고 하는데 유진 안 들려. no, 싫어. no. I have no time. 그래서 피곤하다, 아프다. 계속 3년째 핑계 대면서 계속 절대 안 나오고. 아프다 하루 이틀이죠. 3년째 아파. 예, 3년째 아프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겠어요. 유진은 고질병이 그러게. 있구나. 3년째 낫지 않는 불치병이구나. 급기야 지난주에 목사님이라는 거야. 유진, 내가 지난주에 네 생각이 엄청 많이 났다. 어우. 널 위해서 기도해줘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뭐라고 노 땡큐.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안 갔지. 그냥. 기도할 시간 안 줬지 제가. 확 도망갔지.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런 그 무슨 상태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런데 몰라요. 한 이제 몇 주 됐나? 그거 탈피하려고 제가 좀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네. 예, 지금 이제 이게 그럼 리커버리 시작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슬슬 이제 도망간다기보다는 내가 나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거죠. 예, 약간 그런 예, 저는 갑자기 이제 그게 딱 들어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러시구나. 최근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그 리커버리라고 해서 꼭 미국 사람하고 사귀었을 때 리커버리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 그렇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언어라는 거는 이젠 좀 희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한국 사람들 많아요. 굳이 영어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되게 뭐 후진 생활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를 쓰면서도 미국에서의 또 어떤 생활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미국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리커버리가 돼서 그 문화적 그걸 완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죠. 포기하고 그냥 미국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정말 재밌게 잘 사느냐. 그것도 하나의 리커버리의 방법인 것 같고 네. 그냥 아니면은 지금 막 노력해서 내가 미국 사람하고 잘 살아야 될 거냐. 두 개인데 어중간했을 때가 그 바닥 생활이 가장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야 될 분은 빨리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한테 어떤 분이 막 굉장히 그런 상담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쪽에서 그쪽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자기도 여기서는 되게 알아주는 뭔데 그쪽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영어의 한계 때문에 되게 국민학생 같은 취급밖에 네. 못 받기 너무 힘들다. 초딩 같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맨날 웃어야 네. 되고 우리 웃고 있고 미소 지어야 되고 억지로. 월남국수 전문점 포타이에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포타이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CNN 선정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달콤한 인도네시아 볶음밥 내시고랭, 새콤달콤 짭짤한 맛이 어우러지는 태국식 볶음국수 팟타이를 만나보세요. 깊은 국물 맛의 진수, 내 취향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포타이의 자랑 핫팟. 스타일리시한 포타이에서 다채로운 맛과 색을 자랑하는 월남쌈을 말아가며 맛깔나는 대화를 만끽하세요. 세련되고 깔끔한 포타이는 캐롤턴 H마트 타운 내에 있습니다. 포타이. 무봉리에서 즐기는 당신의 여름. 직접 뽑은 면발에서 퍼지는 메밀의 향기. 침이 흐를 만큼 새콤달콤한 특제 양념. 매콤해. 머리 깨질 듯 시원한 동치미 국물. 야,
무더운 달라스 여름에 뺨을 후려칠 시원한 맛 메밀 비빔국수 동치미 메밀국수. 당신의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감성 순댓집 972-446-8500으로 주문하시고 후딱 픽업하세요. 무봉리 순대. 여보 한국으로 이삿짐 보내는 거 알아봤어? 이제 일주일 남았어. 아직도 안 알아봤어? 이제 알아보면 되지. 사람이 왜 이렇게 빠릿빠릿하지가 않아? 못살아. 이제 한국 갈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안 알아봤으면 어떡해. 미쳐 진짜. 이 사람아 뭐가 걱정이야. 위주와 택배가 있는데 배로 보내지 않고 비행기로 보내는데 정말 싸다니까. 그럼 우리 가자마자 받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자동차 빼고 다 보낼 수 있어. 여보야 여보 멋있어. 위주와 택배로 보내면 욕먹지 않아요. 맨날 웃어야 되고 우리 웃고 맞아. 있고 나는 미소 지어야 되고 억지로. 한국 문화로 나오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이미 시장이 있는데 왜 굳이 꼭 거기서 있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 문화에 있는 게 뭔가 좀 적은 문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AM730을 듣는다는 걸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못 말하고 사람이 옆에 타면 끄고 이럽니까? 한국 사람인데 달시방들은 엄청 창피하고. 완전 창피하지. 달시방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못해. 뇌에만 있는 글씨야. 두개골에만 박혀있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하층이에요. 밤에 화장실에서 몰래 듣고.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깨있을 때 그냥 나 그냥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도 재밌게 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또 그것도 리커버리 그걸 짧게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은 또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다. 여기서 그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나쁜 문화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적응이 되시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세그리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문화와 언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소셜 그룹에만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문화와 약간 이제 단절을 시키고 본인이 그냥 근데 그거 해도 불편함이 없는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고 크니까 LA 같이 완전히. 네, 그렇게도 사는 그 적응 단계의 한 그룹이 또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어떤 사람 미국에 와서 백인을 만나고 흑인을 만나고 뭐 한국 사람 이 사람의 영향이 없었거든요. 네. 미국에 와서 가장 큰 충격이 너무 후졌어요. 뭐가? 학용품도 너무 후지고 미국 전반적인 가구도 후지고 모든 게 전반적으로 집도 너무 후지고 무슨 집은 여름용으로 만들어 놓은 아파트인지 그 대학가 주변에 학생들이 몰려 사는데 살아서 그랬었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냥 전반적으로 뭔가 후지고 놀러 갈 데가 없고 너무 휑한 느낌이 들고 DC였지만서도 근데 이 미국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시카고에 놀러 갔을 때 시카고는 좋아? 시카고 다운타운 너무 좋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그렇죠. 멋있죠. 그때 처음으로 시카고를 다녀와서 미국이 최고다. 여기 너무 멋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뉴욕을 당일치기로 그렇게 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문명들을 접하고 한국 분위기의 어떤 붐비는 사람들 그 속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에 즐거움을 느끼고 좀 생활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도 이렇게 후진 데는 아니다. 정아 씨는 좀 시골, 후진 이런 건 좀 싫어하는 거네. 도시, 뉴욕, 시카고 이런 거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나 보다 해서 약간 실망감이 없잖아 했었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 동네가 그런가요? 그 종이질도 후져요. 휴지도 너무 휴지고 막 이런 것들. 재활용 써서 그래요. 재활용. 그 소위 말하는 똥종이라 그러죠. 재활용. 갱지 막 이런 거. 그 뭔가 그 문명들을 그리워했는데 이 널찍널찍한 곳에 있었던 그런 것보다 붐비는 데로 가고 너무 자연경관 좋고 시카고의 그 다운타운 그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달라스 오니까 여기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여기처럼 지루하고 길게 오래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곳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한 거죠. 붐비는 데서 몸에 안정을 찾으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너무 미국이 후지다라는 문화적 쇼크에서 여기는 후지다는 거야, 안 후지다는 거야, 달라스가. 달라스는 그 모든 걸 겪고 왔기 때문에 마음에 후진데 이제 마음이 이거보다 더 후진데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포기란 얘기예요? 포기보다는 그냥 나름의 매력을 또 찾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막 그지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계속 있어야 돼. 이거 뭐야 너무 이상해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미국들을 경험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스스로 즐거워하고 이러면서 생활들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후진 게 저는 이제 미국이 후지다는 생각을 잘 안 했고 저는 여기 우리 한인 사회가 너무 후져가지고 충격받았지. 맨 처음에 뉴욕으로 갔는데 딱 뉴욕 가니까 뉴욕에는 이제 목사님이 식사하러 가자. 갔지. 갔는데 무슨 감자탕. 무슨 감자탕 이런 데인데 70년대 허물어져 가는 집에 금강산 가셨나요? 진짜 금강산도 아니야. 하여튼 진짜 안 좋은 데를 갔어. 그리고 이제 뉴욕에 뭐죠? 32가? 한인타운 딱 갔는데 철학관 철학관이더라고요. 엄청 후지게. 야, 이게 뉴욕 속의 한국은 후지구나. 그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충격받은 게 너무 여기 건물이나 이런 게 80년대 같잖아. 70년대. 그러니까 지금 디프레스만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니요. 리커버리를 어떻게 했냐는 네, 얘기. 그래서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디프레스가 쭉 내려다 바닥을 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제 바닥 치는 내 바닥은 어디냐? 네, 바닥 치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노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허니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디프레션이 잠깐 있었던 거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바닥을 치면서 야구와 스포츠로 이게 쭉 이제 리커버리를 하고 있는 상황일 제가 수도 안 있는 그래도 거죠. 그 얘기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뭐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디프레션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로 좀 많이 극복을 해요. 안 그래도 어제 그 미국 친구랑 고기를 먹으러 갔었는데 가면서 한 5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고깃집에서. 영어로? 한국말은 잘 못하니까 영어로 했는데 뭐 잘 안 되잖아요. 힘들었겠네. 근데 하는데 제가 그 친구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건 영어가 아니라 고기도 그 친구가 훨씬 잘 먹어 저보다. BBQ가 페이보릿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위에 설 수 있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중고 자동차를 어떻게 싸게 좀 고쳐서 팔고 거기다 얹어서 새 중고 자동차를 더 살 수 있는 뭐 이런 팁 같은 건 솔직히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 이런 거를 저도 좀 가르쳐줘요 그거.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니까 완전히 제 더듬더듬 영어도 완전히 막 청중을 완전히 뭐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듣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컨텐츠가 있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리 막 영어 할아버지에 뭐 너무 잘하는 사람도 제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제가 훨씬 우위에 서는 거죠. 그 제가 하는 말이 막 법이 될 수도 있는 거 그 사람에게. 근데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야, 너는 그 나이 먹도록 골프 안 치고 뭐 했냐? 뭐 하냐? 야, 몇 년을 쳐도 100개도 못 깨야. 아이고, 아주 그냥 뒷땅만 파는구만. 뒷땅만 쳐라. 아주 그 뒷땅만 쳐. 아야, 그게 다 친 거냐? 야, 내가 오줌을 싸도 너보다 더 많이 나갔다, 야. 네, 이 자식을 그냥 아유 도와줘요 유진호, 도와줘 유진호. 스트레스 풀려나갔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오십니까? H마트 브라운슈가 옆 유진호 골프 아카데미에서 재미있게 골프 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주인님, 나 러브앤버스 데려가줘요. 아우 맛있어. 먹는 건 꼼꼼히 따져봐야 해. 내 몸은 소중하니까. 내 몸도 소중하다니까요. 나 러브앤버스 데려가줘요. 역시 파마는 뻐꾸레 까끌레가 최고야.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 내 머리는 나 이번에 뽀삐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나 러브앤버스 데려가줘요. 당신의 강아지가 원하는 곳 러브앤퍼스. 강아지 먹거리 미용 및 트레이닝 전문 러브앤퍼스는 카페 페리스 옆에 있습니다. 강아지의 사랑과 이색까지 책임집니다. 뽀삐야, 이리 와. 여보. 엄마 사랑해. 여보, 힘들지? 고생했어. 엄마. 여보, 힘내. 고마워. 사랑해 엄마. 엄마 사랑해. 역시 당신밖에 없어. 힘내. 당신이 최고야.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 가족의 사랑의 언어로 엄마의 갱년기 함께 이겨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메인 메디컬 클리닉 닥터 사이먼 림이 함께합니다. 근데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이게 제가 오랜만에 야구장을 한번 갔었어요. 며칠 전에 야구장에 가가지고 있다가 아는 기자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기자석이 뭐 50석이면은 45명은 100% 미국 사람이죠. 백인들이 거의 오죠. 근데 거의 열이면 열이 다 그 기록을 하면서 봐요 야구를. 그럼 재밌거든요. 이게 집중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 종이 한 장씩 그 뒤에 비치가 돼 있어요. 그걸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100%가 종이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꼼꼼한 사람들은 바인더를 가져가서 꽂죠.
그래서 매번 경기를 가니까 이렇게 쭉 수집이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그냥 그날 경기 이렇게 하고 버려요. 뒤에 가면 그래서 버려진 그 기록들이 쌓여 있어요. 막 네. 구겨져 있고. 근데 저는 거기서 한번 제가 뭐 야구도 그 사람들보다 잘 모르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썸띵 스페셜한 걸로 이렇게 이목을 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 제가 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엑셀에다가 네. 개발을 했어요. 기록지를.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저만 갖고 있지 않을까. 뭐 타율 바로 계산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스탯이 쭉 쌓이죠. 네. 그날 해가지고 연동을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겐 대박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렇게 하고 맨날 하루하루 버리는데 그것들이 쌓이고 보면서 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거에 되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한번 줄 수 없냐고. 네. 너 주겠다. 그거 좀 퍼뜨려라 네가. 뭐 이렇게 네.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땐 제가 막 자부심이 넘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바닥을 이제 뭐 언제가 바닥이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을 이노 씨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그런 느낌 좌절감은 많이 느끼죠. 많이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좀 그런 방식으로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좀 그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리커버리 단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월요일은 굉장히 디프레스 스테이지로 갔다가 화요일은 좀 리커버리로 갔다가 수요일은 또 허니문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네네. 이게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주파수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쭉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도 보면 이게 그 프리퀀시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노 씨 뭐 중고차 사고 팔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거 하나 꽂히면은 아무리 좀 상황들이 힘들어도 이제 좀 이제 에너지가 나는 그런 것처럼 그런 뭐 하나의 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아 이노 씨가 대단하더라고. 그 처음에 2,000불짜리, 3,000불짜리를 사서 수리를 해서 5,000불에 판대. 탁월한 재능이 아니 5,000불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뭐 또 이렇게 결국은 만 몇천 불짜리 사기꾼 재산을 저렇게 불리는구나. 새 차로 만들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타이어 같은 거 좀씩 갈고 뭐 가는 것도 새 걸로 안 갈고 이렇게 충분히 좋게 갈 수 있거든요. 정크샵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갈고 이제 뭐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해서 부럽더라고. 뭐 캡 같은 가스 캡 같은 것도 갈면은 훨씬 가치가 올라가요. 오케이, 나중에 저한테만 전수해줘요. 방송에서 하지 말고 저한테만 말해줘요. 저런 팁들이 하나씩 있으면은 이제 굉장히 좀 유용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좀 그 저희 처제가 저 별명을 뭐로 지었냐면 제비라고 지어서 제비. 뭐냐면 그냥 이제 이상한 제비가 아니라 사고제비, 하고제비, 먹고제비 이런 제비를 붙여가지고 하도 사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막 가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고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디프레스 되거나 이제 그런 스테이지에 있을 때 뭐 유학생을 하다 보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고 싶은 거를 하나 이제 정하는 거죠. 근데 당장 사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서치를 하고 싸게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조금 기분이 좀 업되고 이제 스르륵 지나가는 그런 그쪽으로 몰입을 있었거든요. 일부러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직면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진짜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거나 좀 처지고 다운되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살짝 사실 그냥 let it go 해주는 게 사실 필요한데 그때는 이제 그런 테크닉을 쓰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보다 이제 막 준비하고 막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정아 씨 같은 경우는 여행 하면서 이제 저는 하셨다고 그때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바닥을 쳤던 데는 그거는 그냥 처음 했을 때 불평불만이었고 바닥을 쳤을 때는 임신했을 때였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그때는. 이놈의 또 집은 그 전주인이 그 온 집을 위에를 유리창을 달아놨어요. 유리를 달아놔서 한 6개월간을 집에서만 있었거든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온갖 세상의 냄새 때문에. 그래서 온갖 집에 세상의 들어오는 냄새? 그게 뭐예요? 백합마저도 냄새가 역하더라고요. 입덧을 심하게 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생각했었어요. 먹질 못해서 6개월간. 그래서 집에서 거의 6개월간을 누워서만 지내는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루만 집에 있어도 미친 사람인데 하루 종일 위에 있는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뭐 몰골은 막 처연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어떤 외부적인 거 뭘 사고 사람과 만나고 이런 거로 자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못 들었던 거는 신앙의 힘이었네요. 그래서 정말 혼자 힘으로
정말 혼자서 지내면서도 외롭지 않게 네. 자꾸 그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건 진짜 정말 신앙의 힘으로. 그럼 성경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회복을 해. 예. 진짜 그걸로 회복한 제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거를 다 가늠하고 남을 정도의 양의 네. 그 용기와 자신감을 그때 혼자서 6개월 동안 정말 치열하게 밤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심해서 모닝 시크니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도 토해서 막 그 목에서 피가 나오고 먹은 게 없어갖고 뭐 실려갈 정도 되게 심했거든요. 6개월 정도 그랬다는 거죠. 네. 나머지 4개월은 괜찮았고. 나머지 4개월에는 입덧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먹으러 다녔죠. 예. 제가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어느 단계인지를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어요. 6시간도 아니고 6개월이라고. 6개월이요. 그 저희 남편이 6개월 동안 영양실조가 걸려졌어요. 2층에서 밥을 하면 그 냄새가요. 이때까지 나와요. 그것조차 그것조차 밥 냄새가 제일 심했고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거는 사람 냄새. 사람 냄새. 네. 사람 냄새가 근데 뭐예요? 남편 사람에게서 나는 향취가 채취. 너무 제가 민감했나 봐요. 근데 남편이 집을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저 그 냄새까지 맡았어요. 그래서 힘들었거든요. 그 냄새 가도 심해서 베이스에서 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남편이 1층에서 들어오면 저 그 냄새까지 맡는 거예요. 라면 가장 견디기 힘들었고 나중에 꽃 냄새를 맡아볼까 했더니 꽃 냄새도 역한데 그나마 맡을 수 있는 냄새는 그냥 바람 냄새. 아니 저희 아내가 임신할 때 그래가지고 비누 샴푸 냄새 완전 전혀 못 너무 썼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진짜 물로만 했어요. 그때. 물로만요. 예. 물로만 진짜 매일 물로만. 가장 힘든 냄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냄새더라고요. 미국에서의 디프레스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리브 정원. 에이씨 올리브 정원 맛있다 해서 왔던 뭐 맛이 있다고. 입만 베리네. 사장 나오라 캐. 마카로니 불판. 마카로니 물판도 별게 없네.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만 베린다. 사장 어디 있는겨? 이탈리안 빌라. 이야 맛있네. 맛있어. 어디고? 이탈리안 빌라? 사장님 어디 있는겨? 이탈리안 빌라. 매직 스트레이트가 100불, 볼륨 매직도 100불, 디지털 파마는 80불. 다스 헤어. 달라스에 있는 곱슬머리 다스 헤어로 다 모여라. 뭐하러 멀리까지 가세요? 파마는 다스 헤어가 제일 잘하는데. 문의 전화 214-288-6405 214-288-6405 10월 17일 10월 17일 10월 17일 토요일 2015년 가을 정신나간 투맨 뮤직이 다시 한번 사고치는 에라이 모르겠다 콘서트. 어떻게 될 줄 모르고 10명 이상의 밴드가 출동하는 망할 테면 망하라지 콘서트. 베일에 쌓여있는 달시방 멤버들이 못난 얼굴을 디미는 볼 테면 보라지 콘서트. 놀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이 콘서트에 오실 자격이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투맨 달시방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켓 구입은 CD 전면에 있는 인터넷 구입이나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티켓 구입 문의는 469-269-2636. 전화번호 좋다. 469-269-2636. 여러분들의 참여가 달라스 문화를 살립니다. 미국에서의 디프레스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임신은 뭐 한국에서 했어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라면 좀 나았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공간에 저는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 공간에서 미국에서 사실은 교제할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달라스 오기 전에는. 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교회도 그냥 고작 20명이 다였고 다들 유학생이라 바빴고. 외로움이 문제네요. 외로움보다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갇혀 있었기 그걸 때문에 해결할 수 외로움. 있는 방법이 한국에서는 있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토하고 이러는 건 한국도 똑같았겠죠. 똑같았겠죠. 예, 그리고 부모님이 외로움이네. 계셨겠지. 남편 뭐 시댁으로 보내놓고 이제 혼자 그렇죠. 있든지 뭐 주님이 그렇겠죠. 계셨더라고요. 네. 정말로. 네. 잘 아유. 지키길 바래요. 네네네네. 훈훈하시네. 근데 이제 2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리커버리에서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적응을 하고 이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떨어져 나가서 한국으로 돌아가든 어디로 다른 데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때 되면 사람들이 하는 생각 중에 가장 많은 생각이 그거래요.
떠나왔던 그 고국이 가장 파라다이스였다고 한국의 좋은 점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힘들게 살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생각이 안 들고 한국의 좋은 점만 생각이 난대.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은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한국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의 리커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그런 그 생각을 타이밍이. 했었어요. 네. 처음에 저도 한 2, 3년 끝나고 나서 한국에 갈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 살고 갈까 하다가 어느 순간 나는 한국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못 살겠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그게 그냥 아예 이제 정착하고 그냥 이제 다시 여기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도 비슷한 게 리커버리, 미국에서 리커버리 생각나는 게 한국에서의 정말 안 좋았던 기억 있잖아요. 저 주말 부부 했었거든요. 뭐 그런 거랑 여기의 삶을 비교할 때 물론 여기가 뭐 더 못한 부분이 있겠죠. 실질적인 삶이. 그럴 때라도 한국에서의 그 막 정말 지옥 같았던 그런 삶 있잖아요. 아침 막 7시에 나가고 저녁 막 11시 12시에 들어오고 이런 삶을 딱 생각하면은 바로 저는 리커버리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도 좋다. 여기가 그래도 좋다. 체질이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 때 아 내가 한국 가면은 이랬었지 저랬었지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명동 돌아다니면서 내가 밤에 이런 걸 했었지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김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커버리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서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어지기보다는 미국에서의 어떤 대체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한국 사람들 양념치킨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양념통닭. 처갓집. 근데 멕시칸. 처갓집 멕시칸 양념통닭도 유명했었죠. 네, 맞아요.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양념통닭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는 이제 정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들었던 게 어떤 때였냐면 양념치킨보다는 윙이 더 맛있을 버팔로 때, 윙. 버팔로. 윙이 더 땡길 때, 아 내가 정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양념치킨을 못 먹겠어요. 한국 왜요? 양념치킨? 진짜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네. 완전 미국이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고기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양념이라. 예.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훨씬 그냥 여기 프라이드 치킨이나 윙이 맛있어요. 예. 채식주의자들은 양념 맛으로 먹거든요. 채식주의자.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네. 어떻게 아세요? 아 그러네요. 먹었으니 안 해. 뼈만 수북하던데 뭐. 봤어요? 교회에서. 본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후러스의 윙은 참을 수 없는 맛이죠. 그래요. 제가 김 과장님 얘기를 듣고 후터스는 아니지만 그 옆에 있는 그 트윈픽스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트윈픽스가 더 안 좋은데. 아 그래요? 느낌은? 예. 그래서 뭐가 안 좋아요? 네, 뭐가 안 좋아요? 트윈픽스가 더 환경이? 그런데, 예. 괜찮았는데. 환경이요? 누님들이 많이 계신가 보죠? 후러스가 훨씬 얌전하시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가봐야겠네. 저는 후러스가 너무 이제 유명해서 너무 유명한데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윈픽스를 한번 갔었는데 윙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쪽 진짜 윙은 진짜 유명해요. 둘 다. 후터스는 아직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윙이 맛있어요. 백인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주로 뭐 섞여 있더라고요. 아니요, 다 있어요. 다 동양인 있어요. 빼곤 다 있어요. 또 맞아요. 동양인 빼곤 다 있어요. 사선배님이 눈이 돌아가시는 거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한국이 그냥 그리웠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나 처음부터 리커버리인가? 그 생각하고 그리웠던 있었어요. 적이 없었구나. 회 먹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부산 분이시니까.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래요? 저는 한국에 대한 저는 한국을 너무 뼛속 깊이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왜 또 증오를 해요? 그래서 그냥 여자와 한국을 증오하시네. 그렇다기보다 너무 이제 한국에 너무 똥매너가 너무 싫었지. 그거 미국 오니까 똥매너 없는 것만 봐도 전 행복해요 그냥. 그 한국에 가면 무개념 막 이런 거. 그거 너무 많았거든 그런 게. 그래 뭐 지하철 보면 힘든 노약자들, 임산부들 서 있고. 할아버지 서 있고 자리 안 비켜주고 차 안에서 막 떠들고 전 견디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 이런 거? 예, 버스에서 떠들고 이런 애들 제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훈계하고 주 패고 저도 한번. 여기서 백인들도 그런 공공 그런 데서 무지하게 떠들던데요. 무지하게 떠드는데. 목소리도 커. 못 알아들으니까 상관없는 거야. 작업이라. 못 알아들으니까 상관없는 거야. 걔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소근소근 얘기해도 아침에 고등어를 먹었는지 뭐 컨텐츠가 마음에 안 들어. 김에 밥을 싸 먹었는지 다 알거든. 그러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떠들어봤자 멋있어 못 알아들어. 영화 영화에서만 보던 말 아니야. 멋있다. 따라해보고. 드라마 프렌즈. 또 그들의 제스처도 멋있잖아요. 그럼. 멋있어. 모르는 멋있어. 미국 사람이잖아. 미국 사람. 저 떡볶이 때문에 비행기표를 예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춘장으로 한 진짜 즉석 그래. 떡볶이 네. 미쳐버리겠더라고 그것만 보고. 그건 진짜. 그게 제일 아쉬워. 전 오뎅과 떡볶이. 아 그러니까요. 튀김. 네. 세 가지. 아. 우리 앞에 그거 잘해주니까 그거는. 오. 오뎅하고. 아 거기 가서 떡볶이 튀김. 먹읍시다. 한번 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리커버리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되게 그냥 피곤한 삶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까지 뭐 성공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도 그냥 피곤한 삶이고 그냥 뭘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모를 정도로 거의 무슨 뭐 질풍노도의 시기 같은. 아 사춘기시구나. 네, 청- 그런 거 청소년. 같아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하니까 똑같은데 옛날에도 저는 이게 성격이 별로 바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항상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한 군데 정착도 못 하고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다가 저는 그냥 미국에 살고 이제 미국에 사는 게 행복하구나라고 느낀 거는 단 한 번 그냥 결혼하고 나선 것 같아요. 가족이. 네. 와이프 만나고 결혼하고. 크나큰 나서 바뀜이죠. 그냥 그게 아들 제 낳고. 인생에 너무나 그렇죠. 큰 인생 큰 바뀜이 뭐,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그냥 그렇죠. 그 모멘텀 하나가 네. 그냥 저한테는 그냥 아예 리커버리인 거예요. 짠하다. 네. 그냥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안주할 곳, 내가 가족이 함께 살 있는 사람. 곳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어. 이제는 뭐 자식까지. 아주 굉장히 우리도 그냥 욕심을 리커버리 버려야 되는 거죠. 된다고요.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끝난 거예요. 음. 뭐 여기 있는 사람하고 같이 뭐 한국 들어갈 그것도 없을 거고 그냥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제는 행복한 거죠. 어쨌건 간에 뭐 정해놓은 거 없고 돈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그냥 뭐 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리커버리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떠나왔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두려운 시기가 되면은 이게 리커버리가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닥을 치고 적응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새로운 곳에 이제 적응을 못했을 때는 예전 것들이 계속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이제는 적응을 하니까 예전 것들이 이제 기억 안 나고 지금이 편한 거죠. 미련을 좀 버리기 시작하는 네. 거죠. 전 약간 설렘이 있거든요. 미국이 아니면 한국이 아니라 네. 다른 데를 가보고 싶어요. 전혀 새로운데. 네. 수단이나 이런 데 가세요. 그런데. 아프리카 뭐. 네. 그 정말 다른 괜찮겠어요? 문명이잖아요. 네. 괜찮겠어요? 수단 이런데? 왜요? 이디오피아 커피 농장 이런데. 아니, 굳이 어려움을 찾아서 가기보다 네. 그냥 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또 설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프랑스 가세요. 네. 아 유럽의 삶이 있네요. 오케이 네. 유럽. 저건 못 살 거예요. 왜요? 그 곱게 자라가지고 뭐 이상한 환경을 되게 못 저는 견뎌하세요. 사탕수수밭에 가나도 거기서 열심히 딸 사람이에요. 거기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사탕수수밭에서 싸야 돼요. 그게 더 운치잖아요. 일단 다음 겨를 보고. 여름에 저랑 같이 그 인디안 거기부터 성교. 가보죠. 거기 가면 그들이 저와 일단 동질감을 가보시죠. 느낄 겁니다. 네. 오케이. 따라올지도 몰라. 네네네네. 서양 특산품 랍스터가 동양의 중국 소스와 만났다. 맛과 전통을 자랑하는 동보성에서 드리는 행복한 요리. 동보성 스페셜 랍스터 요리. 10월 11일 일요일까지 39불 95전에 맛볼 수 있는 살아있는 맛. 담백한 랍스터를 놓치지 마세요. 동보성은 로얄레인과 플래너 H마트 푸드코트 안에 있습니다. 동보성 텍사스 벌판으로 달려간다 버거 익스프레스 황금 소떼가 몰려온다 버거 익스프레스 입안 가득 번져요 텍사스의 맛 버거 익스프레스 버거 익스프레스 스티비 원더처럼 피아노 치며 노래하고 싶으셨습니까? 엘비스처럼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싶으셨나요? 자인표처럼 색소폰을 멋들어지게 불고 싶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제 젊은 시절의 꿈을 투맨 음악학원에서 이루어보시죠. 최고의 음악인들로부터 배우는 즐거운 취미생활, 꿈이 이루어지는 곳 투맨 음악학원. 따라올지도 몰라. 네네네네. 따라온다고. 그래서 여기는 다 그래서 리커버리 스테이지예요. 난 지금 아까부터 계속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난 아직까지도 계속 그 디프레스드로 넘어가는 관계니까. 허니문 같기도 하고 네. 내려가는 것 같기도 나는 하고. 한의문은 아니에요. 미국에 대한 환상 따위는 없어요. 네, 아예 없은 지 오래됐어요. 저는 환상도 아직 있어. 네, 그리고 내가 백인 정복하지 며느리. 못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냥 포기도 저는 솔직히 있어요. 네. 네, 나는 여기서 동질화되지 않는다라는 포기가 포기도 있어요. 있고. 이미 그 베리어를 인식했어요.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게 뭐 하니문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진짜 그 다시 올라가는 쪽인지 아직도 떨어지는 건지에 대한 그걸 잘 모르겠어요. 디파인을 못 하겠어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게 그 사실 우리가 적응을 한다는 게 만약에 미국에 적응을 했다, 정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언어부터 시작해서 음식부터 문화, 뭐 스포츠, 뭐 이런 걸 다 적응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보면은 이제 운동 선수를 보면은 스피드, 기술, 뭐 이런 육각형 뭐 이렇게 있잖아, 오각형 있잖아요. 게임 많이 하시는구나. 위닝 11. 스포츠가 원래 아니고 게임. 실제 스포츠는 없어요 그런 거? 스포츠가 아니고 게임을 위닝 11. 요즘 빅데이터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나오긴 하죠.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위닝 11을 하다 보니까 선수 이렇게 육각형 브라질이 최고였습니다. 네. 아무튼 anyway. 그래서 모든 그 꼭지점들이 다 만점을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언어는 조금 처질 수 있어요. 10점 만점에 한 5점, 6점 될 수 있는데 아니면 문화에 어떤 적응하는 그런 것들은 뭐 7점, 8점, 9점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은 또 완벽하게 뭐 김 과장님 같은 경우 음식은 전혀 상관없으시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인 거죠. 근데 대신에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영어도 잘 하시잖아요. 못해요. 영어도 뭐 8점, 8.5 제일 잘하실걸요 여기서. 네. 또 다른 게 뭐 그 동질화되지 않은 외모는 좀 점수가 낮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을 친다면은 뭐 5점, 4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일단은 아니 점을 줬다는 게 놀라워요. 우리는 빵점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동질화를 느낄 수 있어요? 눈코입이 없어. 아니 뭐 일단 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죠. 어떤 뭐 체격적인 면 이런 그러니까 거 빵점. 옷을 사러 갔을 때 운동할 아베크롬비를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뭐 거의 한 4점, 3점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항목들이 다 만점을 찍지는 그건 않거든요. 한국 가도 마찬가지 아닌가? 네.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미안. 한국 가면 괜찮으시지. 근데 지금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되게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게 진짜 리커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게 재밌는 게 한국에 있어도 이 나이 때쯤이면 다 똑같은 고민이 아닐까? 이게 진짜 끝인지 바닥인지 더 내려갈 때가 있는지에 대한 그걸 모를 거예요. 아마 이 나이 때쯤 되면은 다 그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할 그 시기인 거죠. 부록이 되면 미국이 사춘기가 아니고. 온대요. 그리고 만약에 할 거면은 빨리 적응하고 그냥 빨리 포기하고 내가 미국에서 그냥 잘 재밌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뭐 어떻게 뭐 그냥 더 한없이 내려가면은 진짜 왜 미국에 왔나를 평생 후회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갈 곳은 없는 상태인데 이미.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꼭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만이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 미국 삶을 이게 윤택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난 절대 네. 하지 않아요. 예, 절대요. 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또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만족이 어디까지인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되나요? 내가 오바마랑 한번 악수 한번 해야 되나요? 그 정도는 해야지 남자가. 그리고 뭐 미국에도 뒤통수 딱딱 치면서 농담이나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결국엔 안 돼요. 네. 예, 그럴 수가 없는 구조가 있는 거라서 뭐 내가 그냥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예. 그 안에서 문화를 얼마만큼 잘 누리냐가 가장 그냥 리커버리 하면서 그냥 내가 미국에서 사는 삶을 잘 사는 거지 내가 미국 사람이 되는 게만이 그것만이 이 문화를 잘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문화 하나 개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께 있어야죠. 우리 문화가 있어야죠. 왜 한국말 못해라고 의아해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너네들은 이민자 그거니까 너네 나라 말이 있지 않냐. 근데 그걸 못했을 때 그 사람들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너네 게 없어 이런 거. 어른들의 책임이죠. 근데 정작 이새들은 우리는 미국 사람이야 하고 미국 거만 추구한다는 거죠. 한국 문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근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너네 거 뭔데? 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는 아까 거죠. 그 며느리를 해가지고 인종이 바뀌지 않는 이상 피부색이 바뀌지 인종을 않는 이상 개종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 너무 많이 달라. 밖에 없는 상황이다. 너무 많이 달라.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 부분.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또 한계를 지어주는 것도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바마랑 악수를 하는 뭐 그런 거는 좀 오바마랑 악수하려면 간단합니다. 그냥 그 학교에 시계 같은 거 갖고 가가지고 짝깍짝깍 소리 내면서
마이크 대고 짝깍짝깍 소리 내고 이렇게 뭐 하나 손에다가 무슨 동그란 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내가 시계 개발했어. 그럼 오바마랑 바로 악수할 수 있어. 뭐 그러네요. 굳이 문화 적응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아이에게도 저는 아까 그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모하메드 그 친구 월빙에서 그랬던 친구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었겠다. 뭘 오바마랑 만나보자? 아니 거기까지는 아닌데 자기가 어떤 이슈와. 이민자로서의 어떤 마이너리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여기서 뭐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어필하고 싶었던 마음 그 주류 애들에게 그런 마음들 그럴 좀 수도 있고 있을 아버지의 것 같아요. 사주일 수도 있고. 모르지. 그건. 에이, 그러니까, 어린 동심을. 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리밋을 딱 두고 그 안에서 되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시 확 올라갈 수 있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한도 그럼요. 끝도 없죠. 그래서 양은 이제 이렇게 리커버리의 시간들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할 거는 이제 어댑션 스테이지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이제 리미테이션을 좀 정한 상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뭐 어떤 데까지 내가 이제 적응하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언어든 뭐 문화든 음식이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눌까 그럼 합니다. 어댑션 스테이지 되면은 이미 내가 어댑션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 이런 거구나 할 거고 그 아직 아닌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될 그렇죠? 수도 있죠. 하여튼 뭐 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 또 항상 이렇게 이민자로서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의 네. 이야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우리 또 한 달 뒤. 또 찾아오도록 한 달 뒤에. 할게요. 아유, 한 달 뒤에는 아쉽네요. 어댑션 스테이지가 나올 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향으로 마신다고 하고 누군가는 커피는 로망스라고 합니다. 이제 향 좋은 커피에 당신의 마음까지 담아보시겠습니까? 달라스 로컬 커피의 자존심, 좋은 커피를 마시면 장애우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맛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정말 좋은 일까지. 별다방의 커피엔 당신의 마음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Good Coffee Mill. 한국 방송보다 더 세련된 광고를 원하세요? 자, 이제부터 달시방에 광고하세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최고의 퀄리티. 달시방에 광고하세요. 문의전화 469-269-2636 469-269-2636. 전화번호 좋다.